세 번째로 준비해 오신 항목이 전년도 슈퍼볼 진출 팀들의 성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 슈퍼볼 진출했던 팀들이 이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볼 행오버를 겪는 팀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해 반짝였다가 꼬꾸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과연 작년에 진출했던 두 팀은 올해 어느 정도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두 팀들은 뭐 워낙 탄탄합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뭐 전력이 급 강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그건 알 수는 없는 그렇지. 일이에요. 언제 뭐 우리가 전에 보면은 뭐 전년도 슈퍼볼 팀이 올해 플레이오프 못 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작년 램스만 놓고 봐도 와 진짜 잘한다. 내년에 진짜 슈퍼볼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결국 9승 7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거다. 예. 근데 이걸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까 하다가 뒤에서 이제 사실 플레이오프 팀 전망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는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 팀들이 뭐 플레이오프 오른다 못 오른다 이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팀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어떻다라는 걸 한번 좀 그래도 짚어보자 하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일단 뭐 우승팀 칩스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칩스는 일단 오프 시즌 중에 뭐 대박 뉴스가 하나 있었죠. 패트릭 마홈스를 이제 10년 5억 불, 약 예. 5억 불. 그럼 뭐 맥시멈 5억 불. 맥시멈 네. 5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6천억이에요. 6천억을 딱 확보하고 패트릭 마홈스가 한 것이 그 도시의 야구단을 샀잖아요. 진짜 주주가 됐죠. 그렇죠. 플렉스. 그래서 이제 뭐 풋볼 팀을 우승으로 그것도 이제 몇십 년 만에 예. 50년 만인가요? 50년 만에 그 캔사스시티의 풋볼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걸로 이제 대박 계약을 이끌어내고 그 돈으로 그 도시의 야구팀을 샀어요. 재투자. 아 진짜 롤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것만큼 지역 연고 팬들에게 그렇죠. 이게 뭔가 희망을 주고 또 뭔가 믿음을 주는 그 이상의 뭔가 행위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언컨대 네. 아직은 이르지만 몇 년이 지나면 마홈스가 뭐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라도 캔사스시티 안에는 길 이름이 패트릭 마홈스 길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이제 길 이름들이 사람 이름 따서 많이 짓잖아요. 예. 뭐 링컨 애비뉴, 뭐 케네디 뭐 블루바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인기 있었던 선수, 감독, 뭐 오너 이런 선수들 이런 분들 따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페이스를 보면 캔사스시티에 뭐 패트릭 마홈스 이름을 딴 도로, 건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의 박지성로 그렇죠. 있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그렇죠.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사람들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네. 패트릭 뭐 마홈스까지는 그렇지만 그렇죠. 패트릭이라는 물론 사실 뭐 패트릭 이름이 드문 이름은 아니지만 네. 패트릭이라는 이름이 정말 캔사스시티에서는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박찬호 선수가 선수로 뛸 때 나온 애들이 찬호가 많고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기아에서 뛰는 박찬호 선수는 그 영향받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저도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혹시나 해서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존경하고 친한 그 민운기 위원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 관계가 있냐?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박찬호라고 했냐? 하더니 나도 몰라.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민운기 위원이 그 옛날 박찬호 선수, 예. 그 TMI 박찬호 네. 선수와 아마 가장 친분이 있는 그 언론에 지금 계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뭐 책도 내시고 하셔서 이제 상당히 이제 친분이 있으셔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뭐 들은 거 있느냐? 근데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구나 하는데 뭐 미국에도 보면은 뭐 샤킬이라는 이름 흔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 그렇죠. 이름인데 90년대 샤킬 오닐 이후에 약 한 20년 뒤 2010년대에 보면은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샤킬 그리핀 뭐 이런 많잖아요. 애들. 책 메이슨 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샤킬만이 아니라 그런 이름들이 그런 영웅 지역 내 영웅에 따라서 많이 붙여질 거기 때문에 뭐 패트릭은 그 정도로 드문 이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을 거다. 팍스보로에는 톰이 많겠군요. 뭐 원래 톰은 진짜 뭐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지만 뭐 진짜 돌 던지면 5명 중에 1명이 톰 이럴 정도로 그러겠죠. 예. 뭐 어쨌든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슈퍼볼 진출 팀들에 대한 이제 네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패트릭 마홈스가 워낙 이제
특출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네. 하다 좀 이제 얘기가 빠졌는데 이 칩스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리그 최초로 이제 4천만 불 연봉을 찍는 선수가 누구냐? 네. 이게 뭐 사실 관심거리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홈스 전에 덱 프레스캇이 4천만 불을 찍느냐라는 것도 거론이 되곤 했었는데 어디 감히 플레이오프에서 아직 이겨보지도 못한 그런 건 안 되고요. 네. 그 마홈스 정도는 돼야. 네. 근데 진짜 당연한 선수가 당연한 결과를 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칩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었다. 음.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냥 돈을 많이 준 게 아니고 10년 그리고 원래 이제 계약 기간까지 생각하면 12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리그 최고의 선수인 선수를 이 선수가 어쨌든 뛸 수 있는 한 최대한 묶어놔야 된다. 예. 당연한 결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 감독인 앤디 리드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매니저 브렛 피치까지 2025년까지 두 명을 또 다 연장 계약을 하면서 예. 이 우승의 주역들을 다 묶어놨어요. 음. 단장부터 감독, 그다음에 쿼터백까지 다 묶어놨기 때문에 코어를 유지하겠다라는 네. 이제 어쨌든 그 커미트먼트가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또 끝나지 않았죠. 네. 크리스 크리스 존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작년에 중계 뭐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이 선수 이제 나갈 거다라고 했던 세미 와킨스까지도 와킨스도 묶어놨거든요. 잡았죠. 이제 물론 와킨스는 스스로 이제 페이컷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올 시즌 그 칩스의 전력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에 그 전력이 올해 이제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이 팀 변화가 별로 없는 칩스 입장에서는 올해도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로랑 듀브네이 타디프랑 그다음에 데미안 윌리엄스가 그쵸.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는데 뭐 데미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그 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질 것 같고 그렇죠. 가드도 사실 정말 뭐 중요한 역할이지만 핵심 피스는 아니잖아요. 그 진짜 뭐 마홈스라든지 그 뭐 켈시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할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러닝백 데이미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LSU 출신의 루키 러닝백 예. 1라운드에서 뽑은 그 클라이드 에드워즈 할레어 선수가 저는 사실 올 시즌에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앤디 리드 시스템에 정말 딱 맞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앤디 리드가 그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감독을 하면서 뭐 이제 웨스트코스트 어센스, 그 RPO를 네. 운영을 하면서 그 썼던 러닝백들을 보면 르시온 맥코이, 그다음에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브라이언 웨스트브룩 이런 선수들을 보면 단순히 러싱만 잘하는 뭐 이렇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데릭 헨리 같은 선수 러싱 중심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러닝백 음. 러싱 공격만 하는 러닝백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패싱 공격도 하면서 뭐 심지어는 펀트 리턴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러닝백에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야 사실 이제 RPO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는 러닝백 중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를 예전에 이제 NFL 선수와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맥코이나 뭐 말씀드렸던 웨스트브룩도 비슷하긴 하지만 전 가장 비슷한 선수는 최근에 은퇴를 했던 데런 스포럴스 선수가 저는 가장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연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 패스, 심지어 그 펀트 리턴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재다능함을 가졌고 네. 체격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왜소하거든요. 키도 좀 작고 근데 그거 대신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쉬프티하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선수다라는 네. 면에서 데이미언 윌리엄스의 빠진 자리를 저는 오히려 채우고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2020년대 올 데케이드 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건 뭐 좀 아직은 이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없고 전 기대가 되는데 네. 루키가 올 시즌에 연습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칩스 입장에서는 전력이 크게 누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거고 그 시스템에서 한 1년 더 성숙한 팀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올 시즌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좀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슈퍼볼 우승할 때 이제 플레이오프 런을 보면
작년에는 이제 사실 운 좋게 이번 시드를 받았어요. 네. 잉글랜드가 이제 시즌 후반에 좀 이제 뭐 마이애미한테 패하면서 그랬어요. 마이애미죠. 그러면서 운 좋게 이제 어부지리로 이번 시드를 받아서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받았고 1라운드 바이를 얻었었고 그다음에 1번 시드였던 레이븐스가 패하면서 운 좋게 이제 플레이오프 전체에서 AFC 플레이오프 전체에서 이제 뭐 1번 시드나 다름없는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받았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이제 아예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 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팀들이 한 번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신감에 그 조직 전체의 성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90년대 버플로 빌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4연봉. 근데 그 팀이 만약에 첫 번째 슈퍼볼 그때 이제 슈퍼볼 25인데 네. 그때 뉴욕 자이언츠하고의 경기에서 1점 차로 패했었거든요. 그 와이드 라이트 와이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네. 그것도 진짜 와이드 라이트이고 1점 차로 패했었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패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뭐 그 이듬해에 버플로 다이너스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예. 이게 진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플레이오프 가서 이기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떤 긴장되는 상황에서 승부를 하는 거는 이겨본 그런 전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전에 이제 작년에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버플로 빌스가 한 번 우승했으면 여러 번 우승하고 다이너스티가 됐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NBA에서 조단이 이끌었던 시카고 불스도 처음에 레이커스를 만나서 그때 우승을 했었거든요. 레이커스한테 4승 1패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우승을 못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감히 굉장히 볼드한 물론 이제 또 감히 또 제가 고트를 상대로 이런 건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우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 칩스는 넘었다. 그 고비와 어쨌든 그런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반지를 얻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 지난 시즌의 우승 경험, 어떤 우승 DNA가 이제 몸에 새겨졌다. 네. 예, 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칩스 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바라진 않지만 사실 한번 이렇게 뭐 또 페이트리어스라는 지금 리그를 지난 20년 동안 지배했던 다이너스티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다이너스티가 누굴 거냐라고 예측을 해본다고 그러면 제일 근접한 팀이 칩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예. 것이 뭐 객관적인 판단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칩스 이상의 그 어떤 이 다이너스티를 건설한 그런 팀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물론 좀 이제 봐야겠어요. 뭐 볼티모어나 이런 팀들도 또 이제 뭐 쿼터백이 젊고 유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칩스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미 한 번 우승을 맛봤고 예. 그런 팀이 제일 가깝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칩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한 팀 남았잖아요. 이제 나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49ers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 외로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슈퍼볼에서 사실 우승 9부 능선까지 갔다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샴페인을 좀 일찍 터트린 감이 있었던 그러면서 또 패트릭 마홈스한테 역전패를 당했었던 그런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었는데 네. 49ers도 보면은 팀 전력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이제 뭐 얘기를 끊어서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그 피스 쿼터백의 역량의 아니죠. 차이가 결국 이제 경기 결과의 차이였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쿼터백을 지금 우리가 칩스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팀 전체적인 그 팀 빌딩된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그 저는 보면 이제 그 린치 단장이 상당히 네. 차근차근 팀 빌딩을 잘하고 스마트하게 트레이드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일단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걸 보면 일단 디펜시브 태클 디포레스트 버크너를 트레이드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를 트레이드한 픽으로 1라운드에서 자반 킬러를 데려왔죠. 네.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이메뉴얼 샌더스를 이제 자유계약으로 보냈죠. 보냈고 네. 그 자리를 역시 이제 1라운드 루키 브랜든 아이욱이라는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선수도 분명히 이제 대학 때 뛰었던 기량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시즌에 평가를 받았던 걸 보면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먼저 뽑혔던 디펜시브 태클 5번 출신의 이제 데릭 브라운 보다도 오히려 더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때 얘기고 실제로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예. 상당히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제 브랜든 아이욱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는데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 오늘의 이제 사실 반복되는 테마인데 신인들이 베테랑의 역할을 채워주기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내년, 내후년 이렇게 그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쌓일수록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는 있는데 네.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즌 초반부터
디포레스트 버크너 올스타급이잖아요. 예. 디포레스트 버크너 그다음에 이제 이메뉴얼 샌더스라는 베테랑 리시버를 이 신인 선수들이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조금 의문시 되고 특히 네. 이제 아이육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죠.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49ers 같은 경우에 이제 악재가 리시버 포지션에 좀 겹쳐서 네. 작년에 이제 큰 활약을 해줬던 이제 작년에 신인이었죠. 디보 세뮤얼도 부상을 당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일런 허드 뭐 그 외에 이제 뭐 계속 영입하는 선수들이 줄줄이 계속 부상을 당해서 리시버진이 지금 초토화 상태입니다.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디보 세뮤얼 선수가 이제 53인 액티브 로스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즌 개막에 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네. 다행히 이제 디보 세뮤얼은 건질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받쳐줄 선수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 네. 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 세뮤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작년에 이제 49ers 공격에서 주축을 이뤘었던 이제 러싱 공격을 이끌었던 러닝백들이 있잖아요. 이제 트로이카였죠.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뭐 현지에서는 이제 3헤디드 몬스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케르베로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맷 브레이다, 뭐 테빈 콜맨, 그다음에 이제 라힘 모스터트까지 이제 세 명의 러닝백이 정말 좋은 조화를 이뤄가면서 갈등 없이 예. 뭐 라커룸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잘 분배돼서 고른 활약을 펼쳤었는데 일단 맷 브레이다를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를 했죠. 예. 한 명이 방출이 됐고 그 자리를 이제 제리크 맥키넌이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세 명이 또 똑같이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하나 달라졌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칩스의 마홈스처럼 안정적인 쿼터백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서 특히 이제 좀 약점이 노출되긴 했었는데 지미 가로폴로가 진짜 아직은 뭐 마홈스는 무리고요. 네. 정말 리그 정상급의 쿼터백들과 이름을 같이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특히 그리고 이제 가로폴로가 이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작년에도 봤던 것처럼 러닝백들의 러싱 공격 그리고 예. 심지어 작년에는 뭐 러닝백들만이 아니라 리시버들도 다양한 러싱 공격을 해줬고 심지어는 타이드엔드 키틀까지 러싱 맞아요. 공격을 많이 해주셨었기 때문에 이 러싱 공격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풀어갔었고 네. 활로를 풀어갔었고 그 러싱 공격이 되면 이제 플레이 액션 패스 이걸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과연 이제 러닝백들이 좀 이제 바뀌고 리시버들도 좀 부상이 줄줄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미 가로폴로가 작년만큼 정규 시즌 때만큼 효율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가로폴로가 이 정상급 쿼터백이라고 보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난 슈퍼볼에서 보여줬던 어떤 날카롭지 못한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규 시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나이너스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수비를 좀 가보면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포레스트 버크너가 방출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루키인 저건 킬러가 이제 채우는데 과연 이 루키가 이제 스타 디펜시브 엔드 닉 보사에게 상대편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방어가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큰 관건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반대편에 이제 디포드도 있고 하겠지만 안쪽에서 디포레스트 버크너가 프레셔를 가하는 게 상당히 위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인테리어 라인맨들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닉 보사에게 그 집중 방어가 가는 것을 그 루키가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제대로 안 돼서 집중 방어가 진짜 된다. 그러면 닉 보사가 특히 이제 2년 차인데 네. 그 소포머 징크스를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시즌의 강점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강점이 그대로 드러날지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칩스보다는 조금 전력이 조금 한 단계 좀 우려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더 그런 것이 그 칩스와 달리 그 지금 49ers는 같은 조에 강력한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램스도 뭐 카디널스도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이 향상이 되겠지만 작년에 보면 이제 시혹스라는 러셀 윌슨이 이끄는 막강한 라이벌이 시즌 막판까지 지구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49ers가 작년에 슈퍼볼에 갈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1번 시드로서 받았던 홈필드 어드밴티지. 예. 근데 그게 지구 라이벌인 시옥스와 정말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대결을 펼치다가 진짜 1야드 차이로 1번 시드와 5번 시드가 갈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아슬아슬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변수들이 조금씩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두 팀 간의 간격에 갭이 별로 없는데 작용을 한다? 그럼 또 이제 뒤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49ers는 작년에 지구 3위 스케줄을 소화했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구 1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된다. 반면 시옥스 같은 경우는 지구 2위였기 때문에 2위 스케줄을 이제 소화를 하면 그쵸. 되니까 훨씬 더 스케줄 그쵸. 면에선 이득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9ers의 올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 이게 그 스케줄이 얼마나 이제 강도가 높냐라는 걸 네. 보면 5할 2푼 7리. 그러니까 상대 팀들의 올해 상대하는 팀들의 작년도 성적이 승률이 5할 2푼 7리로 지금 리그 전체로 네 번째로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타이탄 승부를 펼쳐야 될 시옥스와의 경쟁에서 예. 자칫 삐끗하면 1번 시드였던 것이 5번 시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올 시즌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원정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너스까지 일단 지난 슈퍼볼 진출 팀들의 올 시즌 이제 시즌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의 어떤 슈퍼볼 진출 팀들의 그 다음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52회 슈퍼볼에 진출했다가 준우승하고 다음 년에 이제 우승했던 패트리어츠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 시즌에 우승을 만들어냈던 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슈퍼볼 6에서 최근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예. 옛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슈퍼볼 6에서 알겠습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네. 달라스 카우보이스한테 24대 3으로 대패를 했는데 그 슈퍼볼 6에서 패한 이후에 슈퍼볼 7, 8을 2연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슈퍼볼 7은 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17승 무패. 그 NFL 역사상 유일한 전승 우승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경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칩스가 또 그걸 새롭게 또 다른 한 팀으로 추가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진만 위원이 이제 준비해 주신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지난 슈퍼볼 진출 팀들의 올 시즌 전망 얘기를 해봤습니다.